저는 지금 물레라는 동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철물점, 공구가게 그런 것들이 쫙 모여 있는 데인데 아직도 많이 있고, 근데 이쪽에 일부가 또 되게 힙한 그런 동네로 발전을 했어요. 카페 생기고 바 생기고 그런 동네인데, 제가 집이 좀 주변이어가지고 이 물레 도서관을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 갔다가 가는 길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의 지금 20대 남자 혼인율이 7%다 이런 말이 뜨더라고요. 그만큼이나 결혼을 진짜 많이 안 하고, 30대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한 35 이 정도 나이가 넘은 사람들도 결혼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안 낳는 건 당연하죠. 한국의 특성상 당연히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건데, 저만 해도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0살이 딱 넘어가는 시점인데, 결혼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진짜 드물고, 아이 낳은 사람은 당연히 더 드물고, 앞으로 아마 당장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제 느낌상. 주변 또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의지가 있어야 조건이 개선됐을 때 뭔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일단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당분간 해결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출산율에 대한 영상을 올린 지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6개월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그동안 좀 업데이트된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은 이전의 영상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사변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한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생각은, 저출산은 어쩌면 테러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테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 보면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정 민족, 이런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그런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그런 테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폭력적인 사건이 대규모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편인데, 근데 제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한국에서는 그런 테러 대신에 저출산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을 읽은 겁니다. 거기에 테러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이분의 생각은 테러라는 건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부정적인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테러를 면역학적인 체계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생명체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병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러도 한 사회의 안보에 구멍이 뚫려서 외부로부터 들어닥친 폭력 세력에 의해서 희생자가 생겨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한병철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대사회의 테러는 그런 구조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병 중에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그냥 자기 자신 내부로부터 자라나오는 병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내부에 어떤 특정한 요소가 통제되지 않고 계속 불어날 때, 나와 다른 부정적인 존재가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긍정성이 너무 과잉이 일어나서 어떤 통로가 막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경색, 비만, 폭식증, 이런 종류의 병들이 긍정성의 과잉으로부터 일어나는 병이다라고 한병철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인 병도 긍정성의 과잉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개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병철은 테러도 비슷하게 이 현대시대의 세계화가 불러온 긍정성 혹은 균질성의 과잉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세계화는 전 세계가 어떤 단일한 체계 아래 하나의 요소로 포섭이 되는 거잖아요. 어딜 가나 요즘에는 다 맥도날드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한국이나 레바논이나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나 다 뭐 샤넬은 좋은 거고 디올은 좋은 거고,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다른, 아예 완전히 전체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현상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게 세계화라는 흐름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단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체계에 의해서 전 지구가 포섭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로 전 세계가 채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병철의 생각입니다. 마치 몸 안에서 지방 같은 하나의 요소가 계속 불어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딘가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듯이, 지금 시대의 테러는 단일한 시스템의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시스템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 문제다, 특정 종교가 문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섬멸하면 테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한병철의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누군가는 그 시스템에 막힌 지점으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한 시스템의 정상적인 교환 구도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교환 구도로는 돈도 있고 생명 존중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하고 잘 살고 싶으니까 돈도 잘 벌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폭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붙잡힐 각오를 하고 테러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의 논리랑도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특정한 이유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이 비싸다, 남녀 갈등이 심하다, 소득 격차가 심하다, 물론 이런 것도 다 문제죠. 다 원인이 맞는데, 근데 그것 이상으로 생명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생명 자체, 그런 거에 대한 경의 혹은 무조건적 존중, 추구, 이런 전통사회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교환 체계에 벗어나는 욕망이 사람들 안에 너무 강하게 생겨난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다 테러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병철의 주장 자체가 되게 민감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마치 테러범들을 옹호하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병철이 말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테러를 방지하는 것일 텐데, 단순히 특정 세력을 섬멸하고 면역학적 체계를 통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바이러스처럼 규정하고 백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 자체가 너무나 무용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할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교환 체계 안에서 유지되어 온 논리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무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존재론적 무차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병철이 역시 사용하는 개념인데, 존재론적 무차별성이란 근본적으로 존재의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이 존재와 저 존재가 과연 다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돈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정체성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존재론적으로 그 두 사람은 동일선상에 있다, 별로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한병철의 생각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존재가 점차 소멸해 왔고 지금은 너무 많이 소멸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구별되는 존재가 없다면 인간의 의식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한테만 집중해,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한테 집중하는 건 1차적으로 되게 좋지만 나한테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파악하면서 나에 대한 안정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의식인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에너지를 분출할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 같은 활동도 대표적으로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 바깥에 있는 대상에게 에너지를 표출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게 없이는 아마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가 나 안에만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만 순환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체되고 그 정체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병철의 아이디어가 맞아서 정말로 이 시대가 존재론적 무차별성에 실현된 시대라면 우리가 평소에 다른 대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항상 한 종류의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며,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는 무력감은 이런 고립과 정체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요소는 디지털 매체입니다. 한병철은 디지털 매체가 특히 이 존재론적 무차별성이 상당히 많이 심화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질감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려와서 거칠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손편지를 받으면 그 손편지에는 그 사람의 필체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숨결, 단순히 거기에 써있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디지털 매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고유의 질감, 거칠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매체잖아요. 그냥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타이핑해서 올리면 그런 질감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사진을 올리든 영상을 올리든 그건 항상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평면을 가진 그런 화면으로 추상화돼서 제시되고요.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IT 강국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갈라파고스적인 면모도 되게 많지만 한국 사회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많이 과몰입을 하고 있고 유튜브만 해도 정말 한국인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디지털 매체에 전 세대에 걸쳐서
아무래도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대상이 가진 고유의 거칠음을 경험하지 않는 데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종류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분출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산이란 기본적으로 분출을 전제로 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분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나의 경제적인 에너지를 많이 특정한 다른 대상에 분출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에서 분출의 논리가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한 종류의 존재, 한 종류의 공간, 한 종류의 시간 감각, 한 종류의 체계, 그런 것 안에서 순환시키면서 썩히는 데 많이 익숙해진 채로 강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상당히 사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저출산 문제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사변을 거쳐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